자, 오늘 뭐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오늘도 이제 지수가 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0.7%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1.1%까지 올라서 지금 이제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시켜놨죠.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개인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숫자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제 지난 10월 6일 날 저점을 찍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여전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왜 힘들어하겠습니까? 미리미리 뭐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수가 올라오는데 본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 올라오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고, 지수가 반등 나올 건데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내 종목 안 올라온다고 불만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셔라. 원래 약간의 시차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3번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예,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죠. 뭐냐면 잠깐 종목들이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미리미리 아무리 미리미리 얘기를 해도 막상 또 그 상황이 또 닥치면 썩 그렇게 이제 뭐 편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지수 얘기 잠깐 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는 방향성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방향성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그 개인들을 터는데 어떤 식으로 터는지 그거를 오늘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어제는 20년 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오늘은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 뭐 골고루 섞어서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들을 어떤 식으로 털어내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뭐 재밌는 패턴이 있어서 그 얘기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어서오세요. 동의아파장님, 미장양님, 그리고 라이변님, 김하늘님, 깨순이님, 천사님, 모링가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진희님도 어서오세요. 네.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지나니까 개인들 이렇게 방송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수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송 참여자들이 이제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 현대한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심리가 망가져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리 손절을 못하게 해도 손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심리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심리가 박살이 나서 더 이상 방송을 안 듣는 분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얼추 뭐 바닥을 지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날씨가 또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백신 맞으면 기분 좀 다운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백신 많이 맞으셨죠? 백신 그죠? 네. 백신을 좀 많이 맞으셔서 기분이 좀 다운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또 기분이 또 확 다운되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네. 더 다운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봄 되면은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에 문제가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을 되면 남자분들이 쓸쓸해지세요. 남자분들이 심리가 조금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나오는데 언제 그러냐면 가을에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자꾸 광합성을 하셔야 돼요. 광합성. 네. 내가 식물도 아닌데 왜 광합성이 할 텐데, 햇빛을 조금 쐬시면 우울한 게 사라집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뭐 당연하고요. 여자분들도. 네. 남자분들 특히 광합성 좀 하세요. 네. 그래야 주식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 관리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설원이 길었죠? 왜 설원이 길었겠어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서 설원이 좀 길었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바로 들어갈까요?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셨죠? 네. 예, 등산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제 지수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잘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비관론자 아저씨들도 틀렸죠. 네. 비관론자 아저씨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는 큰 조정이 온다고. 이제 왼수들이야 진짜. 꼭 그래요. 그죠? 네. 하락만 나오면 맨날 그냥 덕봉덕하는 난리가 나죠, 그죠? 네. 자,
자,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보면은 이제 지수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하락을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충 보셔도 자, 하락한 거에 절반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건 지수 얘기입니다, 지수. 네. 급락한 거에 절반 이상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면 그 급락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수가 급락한 거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경우에는 네, 그 급락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차트만 갖고 얘기해도 그래요. 차트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런데 그 지수를 급락시킬 때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로 개인들이 속아서 투매를 했다. 그러면 예, 최근 나왔던 급락이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제가 여기 급락 나왔을 때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수가 급락은 나왔지만 이 세상 무엇 하나 달라진 거 없다고요.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무슨 팔다리가 사라졌나요? 그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죠? 네. 아니면 누가 뭐 저기 됐나요? 달라진 거 아무도 없어요. 내가 늘 먹고 마시는 뭐 찻잔이 깨졌나요?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없는데 그냥 주식시장만 하락했고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멘탈이 나간 것 뿐이지 이 세상 무엇 하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네. 근데 개인들 멘탈이 나간 거죠. 네. 요번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흔들렸고 개인들의 멘탈이 흔들려서 지수도 흔들렸고 그 개인들은 나갔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요즘에 이제 종목들 많이 빠졌죠. 그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 다 빠졌어요. 삼성전자 차트가 이 정도로 붕괴될 정도인데 예? 삼성전자가 이 정도 차트가 깨질 정도인데 개별주들은 멀쩡했겠습니까?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자, 웃으면서 방송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졌는데 뭐 다른 것들은 멀쩡했겠어요? 다 떨어졌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개인들 멘탈이 나간 거예요. 차트 보다가 멘탈 다 나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락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 그러면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요즘에 또 반등 안 나오니까 또 미치시겠죠, 그죠? 네.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지수가 급락하면 급락한다고 힘들어하죠. 빨리 반등 안 나오고 민기적거리면 또 민기적거린다고 힘들어하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 내 종목은 더 세게 반등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나죠. 반등 더 이상 안 나오고 주춤거리면 또 안 간다고 또 그러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자, 내 종목에 반등 나왔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그거 말고 아직 반등 안 나온 그 종목 붙들고 또 반등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나요. 그게 하수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늘 어제도 강조를 많이 했었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리예요, 심리. 심리 싸움인데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급락했을 때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반등이 나올 거니까 준비하시라고. 반등 나올 때 멍 때리고 있다가 큰일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될 주식이 있고 손절 안 해야 될 주식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여기서 가르쳐 드렸고. 떨어질 때는 손절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바닥 잡고 옆으로 살살 돌릴 때 교체해야 될 종목들이 뭔지,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다.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반등 나왔고 계속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네. 종목들 털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종목도 올라올 텐데 그게 시차가 있다. 며칠간 시차가 있으니까 지수가 급반등 나올 때 내 종목 같이 안 올라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요. 아마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 종목은 왜 반등이 안 나오지?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종목들이 오늘 자 이거를 맨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수가 급락 나오고 바닥 잡고 반등 나오고 나면요, 꼭 개인들이 그 하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수 올라온 것만큼 내 종목 반등 안 나왔다고 힘들어한다니까요. 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힘들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왜 힘든지 정확하게 알고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네. 자, 잠깐만요.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재료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상승률 상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코스닥에서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차트 띄워드릴게요. 신고가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죠? 네.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이 와중에도 급등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바이오주? 네. 앞타바이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코스닥 오늘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5위인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자, 재료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이게 뭐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만 있으면은 바로 잡아서 올려버려요. NH벅스 이것도 어제 그 재료 하나 나오니까 올려버린 거 아니에요. 원티드랩 이게 뭘로 보이세요? 반등이잖아요. YM텍 낙폭에 따른 반등이죠. 네오 이뮨텍 이게 뭐겠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 그러니까 뭐 하나 건수만 있으면 갖다가 잡아가지고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가 나와서 하는 거고 코엘 패션 뭐겠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에요. 부러우세요? 왜 부러워하세요? 여러분들 것도 올라올 건데. EM텍 뭐겠어요? 건수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올린다니까요. 룽투코리아 급락했었죠? 건수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미디어젠 뭔데요? 낙폭에 따른 반등. 여러분들 종목들도 이만큼 빠졌다가 최소한 이만큼 반등 나왔을걸요? 차이는 뭐냐면 재료가 좀 빨리 나왔느냐 뉴스거리가 빨리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종목이 이렇게 낙폭과대가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반드시 반등 나와요. 나오는데 각자 다 순서가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다 반등 나오진 않아요. 낙폭에 따른 자율반등은 거의 동시에 나오기도 하지만 자율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은 종목들마다 차이가 다 틀려요. 왜 틀리겠어요? 왜겠어요? 세력이 그날 올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세력이 재료가 딱 나왔어요. 어떤 재료가 있으면, 호재가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종목을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식당으로 따지면 아무리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준비된 재료가 다 소진되면 그날 장사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시장이 그날 올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큼 낙폭과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반등이 요만큼은 자율반등이에요. 저점 대비 10에서 15%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 나와요. 기본으로. 네. 요거는 뭐예요? 네. 뉴스, 호재거리 있는 것들 세력이 잡아가지고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등 안 나온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또 뭐 있겠어요?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그랬어요. 네이처셀, 이거 반등 조금 나오고 이런 것들도 투에 나왔다가 조금 올린 거잖아요. 그죠? 네. 급등 나왔다가 조금 반등 나오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것도 이제 투에 심하게 나왔다가 쓱 올리고 있네요. 플리토 요즘에 회사 이름들이 다 이래요. 플리토, 오비고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도 반등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코스닥 지금 이제 오늘 상승률 23위, 이 DKD가 23위인데 이런 식이에요. 뭐 THQ 낙폭에 따른 반등이죠. 뭐냐면 뭐 건수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낙폭에 따른 반등. 네. 포인트가 뭐라고요? 네, 올릴 수 있는 무슨 뉴스거리만 있으면 무조건 올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것도 올라올 거니까 어깨 피시고 네, 너무 다운되지 마세요.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시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못 믿으면
여러분들 손해죠. 왜냐면 못 믿고 아니야 안 올라올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난 죽어야 돼 아유 안 될 거야 아우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될 거야 그러는 사람은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생각만 해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정신승리 그거 아니에요.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잘 될 거야 화이팅을 외치지만 생각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죠.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반등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낙폭과대가 되게 심해요. 이게 조금 하락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자꾸 이번에 여러분들 자꾸 위로를 해드리잖아요. 힘드시죠?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이런 느낌 안 해요. 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치고 나갈 텐데 제가 봐도 진짜 많이 힘드시겠다. 자꾸 위로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지수가 계속 올라올 때는 종목들이 안 가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고만고만해요. 네. 전체적으로 반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원래 시차가 있어요. 지수가 올라올 때는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때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이것도 이제 윗물 아랫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먼저 올라가고 대형주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요. 그때는 지수는 약간 누르거나 옆으로 횡보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차가 며칠 차이 안 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잘 이겨내세요. 왜냐면 손절 안 하게끔만 해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요번에 저기 된 건데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셔도 돼요. 네. 근데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 손절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손절하고 싶었는데 손절 못했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있더라고요. 손절 안 했대요. 네. 하고 싶어 죽겠는데 참았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손절 안 하고 참은 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몇 달씩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지수가 올라가다가 살짝 꺾일 때가 있어요. 그때 중소형주들, 테마주들이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지금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예요? 지수하고 종목들 반등 나오는 게 약간 그 괴리가 있으니까 시차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왜 이렇게 개인들 심리적으로 힘든지 얘기를 하나 또 풀어서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얘기실 테니까 잘 듣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들마다 이제 뭐 잘하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단기 매매 잘하는 전문가도 있고, 뭐 교육을 잘 시키는 전문가도 있고, 그죠? 네. 뭐 아니면 뭐 가치 투자 그런 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다 틀려요. 네. 다 틀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옛날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옛날 얘기 해드리면 또 이런 댓글 달립니다. 아이고 미래 걸 얘기해줘야지 저 인간은 맨날 옛날 거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험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집에 가면 서재가 있겠죠. 그 서재에는 역사책이 많아요. 역사책이.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국사나 역사 있죠. 네. 그런 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왜 직장을 저기 어디에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사회에 나가면은 어디 시험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갑자기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국사나 그런 거 있죠? 역사. 네. 시험 보면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봐도 최소한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80점, 90점 맞았어요. 네. 그 역사 쪽은 지금은 그때만큼 기억 못 하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경제 공부할 때도 역사를 공부해야지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래 거만 얘기하는 사람은 점쟁이에요. 무당. 눈치 슬슬 보면서 대충 때려 맞히는 무당. 그죠? 네. 그게 무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전문가 중에서도 주식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저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과거의 그 본인 경험이나 그 사례 아니면 간접 경험을 찾고 공부한 거죠. 그런 걸 가져와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걸 갖고 오거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네. 잘 듣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방송 들으셨다 1번, 못 들었다 4번 찍어보세요. 어제 못 들으신 분 없죠?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저기 어제 녹화 방송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네. 네. 어제 했던 얘기 있죠? 거기에 조금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정말 미래를 알고 싶으시면 네. 어제까지 역사를 공부해보면 돼요. 왠 줄 아세요? 거의 똑같거든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나 그리스 그때는 뭐 저기 부동산 투기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네. 그때도 다 있었어요. 네. 재밌다니까요. 네. 돈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아요. 뭐 한복 입고 있었냐 아니면 무슨 그죠? 네, 실크로드는 무슨 뭐 그런 옷을 입고 있었냐. 네, 나라의 차이일 뿐이지 돈에 관련된 역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어제 지수 그 얘기를 했었죠. 좀 월봉 차트 쭉 보여드리면서 자, 잠깐만요. 지수를 보죠. 주린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주린이들이 네. 지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증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올해 1월달에 만들어놨던 그 박스권 있죠. 박스권 그냥 하단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급락이 있었을 때 누가 나가 떨어졌는 줄 아세요? 누가 나가 떨어졌을까요? 이때는 주린이가 별로 없었어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나가 떨어졌냐면 그냥 일반 그 전부터 주식하던 분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아웃. 기존 주식하는 분들이. 근데 누가 들어와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1차 주린이들이 들어오죠. 주린이 1세대. 네. 그죠? 이분들은 이제 언제 털렸냐면 대부분 여기서 털립니다. 앞에서 벌은 거 다 까먹었어요. 여기서 털리고 아웃. 다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아웃됩니다. 실제로 신규회원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있잖아요. 보면 1년 이상 된 분들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잘 들으세요. 네. 여기에서 주식을 요 급락을 보고 들어온 주린이들이 일명 동학개미죠, 그죠? 네. 그분들이 여기서 거의 전멸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수가 폭락했나요? 아닌데요. 왜 여기서 전멸당했을까요? 왜냐면 이때는 뭐였어요? 낙폭과대. 모든 종목이 기본적으로 40% 50% 이상씩 급락해 있었고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40% 50%씩.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40% 50%까지 떨어진 거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와도 얼마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80% 100%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한 사람들은 여기서 샀든 여기서 들어왔든 여기서 들어왔든 여기서 했든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돈 벌기 쉬웠었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대충 그냥 실력 없어도 그죠? 비운 조절이고 뭔지도 몰라도 그냥 뭐 아침에 사건 점심에 사건 뭐 시간 내에서 그냥 얼떨결에 사건 그죠? 네.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돈 시켜버렸겠죠? 네.
자, 근데 그 유명한 주식경험 있잖아요. 주식으로 번 돈은 나중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주게 돼 있다고. 이렇게 올리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예요. 낙폭과대도 심했고 거기서 정부에서 대규모 돈을 풀었죠. 그 유동성이 쫙 들어온 거예요.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거래가 확 섰잖아요, 그죠? 네. 개미들이 쫙 들어옵니다. 쫙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8, 9, 10월 달인데 여기서 싹 털립니다. 왜 털렸을까요? 네. 왜긴요. 종목들 대부분이 다 떴잖아요. 그렇죠? 종목들 대부분이 다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실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 떠버렸으니까. 여기처럼 이제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돈을 벌어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매매하다가 어떻게 돼요? 20%, 30%, 40% 손실을 몇 번 맞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버는 거 다 날려버리고 없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왔던 그 1세대 주리들은 거의 대부분 전멸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 깔려 죽었을까요? 바이오, 코로나 관련 수혜주 이런 거에 깔려서 전멸당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진단키트나 뭐 이런 거 많이 갔으니까요. 그렇죠? 네.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거의 바이오에 몰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대선주가 가긴 갔는데 그때는 대선주보다는 바이오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 자, 이 사람들은 전멸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죠. 부동산 값은 도저히 이제 뭐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지금 올라갔고 규제도 많고 세금을 다 뜯어가니까 부동산이 희한해요. 네. 집을 사도 세금 뜯고요.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 뜯고요. 집을 팔아도 세금을 뜯어요. 네. 희한하죠, 그죠? 네. 집을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만 뜯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비해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요. 네. 하여튼 집 갖고 있으면은 무슨 죄인 된 것 같아요. 두 개 갖고 있으면은 뭐 거의 무슨 친일파 적용하듯이 막 그래요. 아무튼 이상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왔겠죠. 자, 거래량이 더 늘어나죠. 여긴 이만큼이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동성이 계속 확대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리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누가 들어왔겠어요? 2세대 주리들, 2차 주리들이 또 들어온 겁니다. 뭐 보고 들어왔겠어요? 삼성전자, 삼성 SDI, LG와 전기차 막 미국의 테슬라 날아가는 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뭐 보고 들어왔다고요? 대형주 보고 들어온 거예요. 대형주. 전기차 이런 거. 근데 들어왔더니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들고서 보니까 답답한데 저기 보니까 막 윤석열 씨 막 3월달에 사표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씨도 이제 막 이제 지지율 올라오면서 서로 양강 구도를 막 하니까 대선주에서 저희도 뭐 3, 4월 달에 수익 많이 냈거든요. 3, 4, 5월, 6월 달, 7월 달 수익 계속 많이 냈어요. 이제 그런 거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뭘 샀냐면 대형주를 샀고 뒤에는 대선주를 산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어요? 예,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했건 뭘 했건 그 돈을 가지고 마땅히 또 갈 데도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돈은 뺐는데 수익은 잘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유동성 장세에 들어와서 처음엔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 내보내려고.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주식 막 때려치고 싶고. 예, 때려치시면 돼요. 때려치고 싶으시면 때려치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그분들한테 넘겨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손절하시고 좀 쉬시고 그냥 푹 쉬세요. 그냥 네, 나가시라니까요. 제 일부러 못되게 얘기하죠? 네, 왜 그러겠어요? 다 됐거든요. 이제 왜 다 됐다고 얘기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손절하고 싶도 얘기하지만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셔도 돼요. 그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근데 한번 손절하면
그거 못 돌려 세워요. 아니 그 주식을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잘 안 사져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사람이 손절했어요. 20% 손해보고 다시 사면 되죠. 그죠? 네. 다시 사질까요 그게? 안 사진다니까요. 들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참고 살걸.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참고 살걸 그냥. 네. 똑같습니다. 손절해야 될 주식도 있죠. 이혼해야 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알고 보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어요. 이런 얘기 왜 하는지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맺고 자 과거로 가볼게요.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돈빨 장세라고 하셨는데 표현이 너무 그렇잖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네. 그런 표현보다는 네.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역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대충 10년 주기로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맨날 대손주 얘기만 하니까 테마주만 하는 사람 같죠? 네. 근데 주식 공부를 그렇게 테마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주식 공부를 정확하게 경제 역사 공부하고 전문가를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10년 주기로 그래요. 10년 주기로.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보다 약간 짧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 넘어가고 대충 10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0년 전후 10년 전후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듭니다. 꼭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경제 사이클인데 옛날에 이제 뭐 저기 있어요. 60년짜리 경제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 제일 짧은 게 한 3, 4년짜리 뭐 키친 파동이라고 있어요. 치킨 말고 키친 파동. 그 다음에 뭐 10년짜리 이제 경기 사이클이 있고 8년에서 10년 잡으면 돼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짜리 뭐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콘트라티에프. 네, 저기 그 누구야? 러시아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60년짜리 파동도 있고 막 그래요. 경기 사이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0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짜리, 8년에서 10년짜리 그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는 왜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냐면 미국 대통령 임기가 뭐죠? 4년. 근데 보통 2번 하죠? 그럼 8년에서 10년 잡으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경제 사이클하고 거의 겹칩니다. 네. 자, 보세요. 10년 동안 바닥을 찍고 급등했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이거 주기를 반복하는데 요 한 주기가 보통 10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10년이라고. 또 눌렀다가 또 가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그 10년 전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가 와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위기가 오죠. 그죠? 네. 잘 가도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여기가 잘 보시라니까. 외환위기가 언제예요? 대충 98년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뭔데? 2008년 금융위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중 무역전쟁. 근데 그건 경제 위기라고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2년 뒤에 뭐 터졌어요? 1, 2년 뒤에 코로나 터졌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8년에서 10년인데 10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 98년 전에 1988년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때 또 뭐가 있었어요? 블랙 원데이가 1987년인가 그래요. 대충 그때쯤에 또 뭐 있어요? 네. 대충 10년 주기예요. 그러면 자 위기가 왔겠죠? 위기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증시가 많이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거리면서 자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겠죠? 경제 위기다 그러면서 오니까 여기서 이제 위기라고 하니까 살려야죠.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 풀어야죠. 유동성 확대. 위기다 그러는 거예요. 유동성 확대. 그죠? 유동성 확대되면 이제 위기다 그랬으니까 뭐가 와요? 낙폭과대. 살려야 되니까 유동성 확대. 그죠? 그럼 누가 들어와요? 네, 주린이가 들어오죠. 언제요? 많이 올라오는 거 보고 주린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린이가 들어왔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주린이를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린이가 이제 어린이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 불안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 도망갔다고 하거나 엄마 죽었어 이런 얘기하면 애들은 막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저희 회원 중에 누가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애기한테 막 네. 엄마 저기 어디 갔다고 막 네. 애기가 막 울더라고요. 서글프게. 얼마나 그 충격이겠어요, 그죠? 애기들한테는 엄마가 이 세상 전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엄마가 아파서 곧 죽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네.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좀 있으면 경제 망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경제가 어떻게 망할 건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는 거 왜 그러겠어요? 주린이를 내보내려고.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바로 나가는 이제 주린이도 있고 버티는 주린이도 있겠죠. 네.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네.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거래에 시말리면서 계속 시간을 3개월, 6개월 정도 보내면 개인들은 거의 털려버립니다. 네. 조정 아닌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린이 뭐냐면 주린이 시말리는 거예요. 유동성을 보고 들어온 주린이들 씨를 말립니다. 거의 전멸됩니다. 싹. 지금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씨말리는. 제가 어제 20년 전에 얘기해 드렸었죠. 이때 그랬다고. 들었다가 꽉 났다고. 여기도 보세요. 들었다가 확 나버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들었다가 확 놓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유동성, 여기도 유동성, 돈 엄청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또 풀었어요. 여기서. 네.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 네. 그 다음에 돈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풀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낙폭과대 플러스 유동성 장세. 그래서 주린이들이 들어와요. 자, 그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이상 헛소리들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겠죠.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어때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급등하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세력이죠. 그 세력이 주린이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안 데려가겠죠. 그 전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놓고 나간 지갑들을 싹 가져가서 이제 본인들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세력 나쁜 X들 막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욕하라고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털리지 마시고 그만 좀 힘들어하시라고요. 저 같으면 종목이 안 움직여요. 이거 반등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 쓸 바에 저 같으면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오겠습니다. 돈 좀. 네. 평상시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셨으면 돈 구할 때가 많겠죠, 그죠? 네. 돈 좀 구하러 돈 구하러 다니세요, 그냥. 맨날 계좌 열어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얘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열어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시간과 그럴 그 에너지가 있으시면 차라리 돈 구하러 다니세요. 돈을. 딱 요 타이밍에 뭐라고 그래요? 금리 올린다, 대출을 규제한다, 개인 부채 관리해야 된다 그러죠? 이때도 그랬어요. 개인들 부채 관리해야 된다고. 네? 여기는 안 그랬겠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레파토리는 똑같은데 맨날 속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자꾸 바뀌거든요. 주린이들이 얼마 못 견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또 틀리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위기, 그리고 낙폭과대가 또 생겼죠? 유동성 장세. 개인들이 돈을 쉽게 벌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보수들만 수익을 내요. 그때부터 수익이 슬슬 안 나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 확대를 축소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제 경제 위기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거다. 그런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럼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얘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겠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또 먹고 살기 힘들다.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개인들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개인들이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끝까지 안 팔고 버티면 안 될까요? 거의 못 견뎌요. 왜냐면 이걸 누르는 게, 자, 지금부터 별표 10개짜리입니다. 개인들이 거의 못 견뎌요. 왜냐면 혹시 그 얘기 기억나세요? 삼성전자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기본 10개월이다. 기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지나가면서 은근히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보통 대형주는 10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지만 보통 10개월. 기억하세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대형주는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기본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중소형주는요? 중소형 개별주는 요거보다 짧겠죠? 그죠? 4개월에서 6개월. 그럼 요거보다 좀 짧을 수도 있고 약간 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이럴까요 이게? 10개월 정도, 대형주는 10개월 정도 눌러놓으면요, 개인들이 입에서 욕이 나와요. 네, 욕이 나와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면서 이제 팔아버려요. 개별주는 3개월 이상 누르면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개인들이. 막 욕을 해요. 6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진짜 몸에서 살이 나오실 겁니다, 살이. 옛날 그 고승들 몸에서 나온 살이 있죠. 거의 살이 나오십니다. 개별주를 6개월 이상 들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개인들 싹 다 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년 전에 여기서 그걸 했다니까요. 유동성 장세 개인들 털었다니까요. 볼까요? 그 당시에 뭐 보여드릴까요? 삼성전기. 그 당시에 저기 뭐야, LED가 이제 신기술, 그때 테마 신기술 그걸로 해서 많이 갔어요. 지금 LED가 하나지만 그때 하나지 않았거든요. 삼성 전기를 보시면 요거는 10개월까지는 안 갔을걸요? 자, 보세요. 옛날 삼성 전기예요. 2008년도에 전생에 망한다고 막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 잡고 쭉 올리죠? 이만큼 올라갔어요. 뭐겠어요? 유동성 장세. 돈이 풀리니까 확 갔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LED 사업 육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고점 찍은 게 9월 달이죠. 자, 세보세요. 9, 10, 11, 12, 9, 10, 11, 12, 1, 2, 3, 7월 7개월이죠. 그리고 네, 8개월 차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건 8개월짜리 조정이죠. 상대적으로 좀 짧았죠. 이때 이거랑 같이 간 게 LG노탁인데 이런 식으로 가있어요. 한 번 더 가고 그걸로 끝. 그 당시 우동머리였던 게 기아차. 지금 기아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 10개월 미만짜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충 한번 고점 찍어놓은 게 여기였었죠. 여기. 여기서 딱 올려놓고 똑같죠. 9, 10, 11, 12 12월 달에 조금 올렸다 빠지고 돌렸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간 건 3월 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8개월? 7, 8개월 정도 돌리다 간 거예요. 10개월 조금 안 되죠? 이러고 갔어요. 이때 기아차 여기에서 손실 난 사람 되게 많아요. 이해 안 가시죠? 아니 여기서 무슨 손실이 나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손실 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건 대형주고, 그 당시에 뭐 LG화학 보여드릴까요? 그때도 LG화학이 대장주였어요. 한때는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갔었어요. 여기에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왔죠? 예, 폭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 다 털어내고 급등했죠. 고점이 언제예요? 9월달. 그리고 폭락시킨 다음에 옆으로 돌립니다. 이때 여기서 뭐 손절하고 뭐 한강 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실 수 있지만 그때는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급락이었어요. 가죠? 4월달부터.
이것도 이제 8개월 정도짜리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 나오면 개인들 거의 싹 다 털려요. 이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10개월 잡으시면 돼요. 10개월.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죠. 최근에 삼성전자 고점 찍었죠?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 10월이죠? 네. 10개월 10개월 동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조정인 거예요. 세력이 참 그런 게 뭐냐면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추세를 깨트려 놓고 삼성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가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 늘어났죠. 이게 뭐겠어요? 개인들 멘탈 나갔다는 얘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삼성전자 들고 있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싹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기 삼성전자 여기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조정을 좀 시작한 것 같은데 보통 대형주는 조정받기 시작하면 10개월 정도 걸린다. 저희는 그래서 요 지점에서 팔았다니까요. 팔고 그때부터 대손주했던 거예요. 문자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네. 대형주는 10개월 정도 지나면 개인들이 털려서 나갑니다. 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요게 몇 달이었을까요? 쭉 떨어지다가 방향 틀어서 가죠. 네. 10개월짜리입니다. 잘 보시라니. 턴다고요. 요 정도면은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얘기해 볼게요. 10년 전에 오늘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JST나라는 건데, JST나 여자분들 잘 아시죠 이거? 이 회사? 네. 옛날 회사 이름은 로만손. 옛날 시계 브랜드 있잖아요. 네. 자, 옛날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그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가 와서 폭락했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코로나 때 폭락 나온 거랑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게 뭐겠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올라가죠. 네, 유동성 장세예요. 강아지나 소나 다 돈 벌 수 있다는 유동성 장세. 이때는 그냥 대충해도 돈 벌었다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냥. 이때는 거의 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작년 3월달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죠. 자, 이때는 돈 벌기 쉽죠. 네. 이걸 보면서 누가 들어와요? 주식시장을 우습게 생각한, 쉽게 생각한 주린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주식이 쉬운 줄 알았어요. 네. 쉬운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주 그냥 네. 고생을 좀 했죠, 저도.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자, 진짜 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금융위기 온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왔죠? 이게 뭐예요? 네. 낙폭에 따른 반등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꺾었다 또 가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반등. 이거는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죠. 왜냐면 주식시장이 원래 상태대로 돌아왔으니 그러면 이제 슬슬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요. 실제로 이때 금리 인상했어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은 똑같죠. 저도 금리 인상 한번 했죠, 그죠? 네. 그 TV에서 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막 그랬겠죠. 네. 그 북한에서 여기서 뭐 했냐면 천안함을 침몰을 시키죠. 3월 말쯤인가 그래요. 여기서 또 뭐 했어요? 잘 보세요. 쭉 누르잖아요. 이때는 대형주가 많이 갔거든요. 그때 대형주는 아까 보셨지만 3, 4월 달부터 대형주가 가고 개별주들은 그때부터 누워버렸어요. 그냥 싸그리. 이게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씨말리는 거예요. 차트 이렇게 만들어서 6개월 정도 눌러놓죠. 개인들 다 떠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 떠나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다 떠나버립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뭘 해도 안 되시죠? 기다려봐도 노력해봐도 다시 해봐도 뭐 잘 안 되시죠? 단타를 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시고, 그죠? 노력을 나름대로 하시는데 뭐 잘 안 되시죠? 왜 그러겠어요? 씨를 말려놨는데 뭐가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헤엄을 치고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리죠.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거든요. 나가라고. 네. 개인들, 주린이들 털어내는 거예요. 개인들 털어낼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라고. 대형주는 10개월, 개별주는 4개월에서 6개월. 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형주는 이제 뭐 8개월, 9개월 쭉 보여드렸죠? 네,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수급이 좋았잖아요. JST나, 그죠? 네. 수급이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세면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이 한 달이거든요. 6개월 됐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갑자기 거래가 확 줄다가 확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요래 반응이 살짝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요 정도 떨어지면은 이 종목을 추천한 사람 아니면 매수시킨 사람 뭐 조언해준 사람한테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던져요. 자, 3개월 됐죠? 3개월 지나면 뭐 나온다고요? 네, 바닥 가격 조정이죠. 네. 그 다음에 들면서 털어요. 탈탈탈탈 입을 털듯이 털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살짝 나요. 먼지 깔아앉으라고. 여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먼지 깔아앉으라고 탁 나요. 이렇게. 거래가 없어요. 전저점을 또 슬쩍 깨든지 또 내려와요.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6개월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다 또 손절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한번 들었다 놓죠. 이걸 여기서 이제 안 털린 사람이 있어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왜냐면 여기는 매수가가 3,300원쯤 될 거예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한 1,800원쯤 되겠죠. 1,500원 손실이면은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40% 50% 가까이 났었는데 조금 올라와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떨어지니까 욕 나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뭐예요? 네,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이제 팔으려고 나타나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 잘라버리려고. 째려보고 있다가 올라올 줄 알았더니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거의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달 지났어요? 3월달에 샀는데 연말이 다 돼가죠. 여러분 같으면 들고 있으실 수 있겠어요? 네, 못 들고 있는 거예요. 해바뀌고 쭉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가나요? 아니요. 예. 뭐냐면 만약에 JST나가 이게 개성공단 테마주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주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테마주로 갔으면 여기서 바로 들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테마주를 안 가고 뭘로 갔냐면 실적이 좋아져서 나중에 실적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800원, 2,000원이었고요. 나중에 저기 한 2년 뒤에 15,000원까지 갔으니까 10배 가까이 급등한 거죠. 개별주 이런 데다가 1,000만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뭐 한 2년 있다 봤더니 한 5천만원 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5천만원, 막 7천만원. 옛날에 이거 추천했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팔았는데 추천했던 거예요. 수익 많이 났어요. 이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낙폭있다는 반등, 유동성 장세, 개인들 씨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은 다음에 실적 좋은 회사들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 실적주 장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다는 징조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힘들죠? 왜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내보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테마주하고 실적주를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실적주 하는 얘기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제 주린이들을 지금 탈탈탈탈탈 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시고 쉬고 싶으시면 영원히 푹 쉬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고 하실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은행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채놀이 할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게 마땅치가 않아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어디 가실 건데요? 해외 주식은 더 힘든데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좀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10년 주기로 나오는 거예요. 10년 주기로. 자 그러면 지금을 갖고 와서 다시 보자고요. 삼성전자 10개월째 눌러놨죠. 그리고 뭐예요? 뭐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놨죠. 근데 바닥에서 잘 보시면 항상 그랬어요. 차트가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랬어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박살나가지고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럴 때가 바닥이었고 개인들이 여기서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끝났다고. 끝나긴 뭘 끝납니까? 그분이 끝난 거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트가 나왔을 때가 저로의 매수기였죠. 삼성전자를 이런 데서 있잖아요.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기 제가 그 시골에 저는 시골에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저기 시골에서 이장님 하시는 60대 그 이장님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제 그 삼성전자 인간지표예요. 네, 그분이 꼭 연락이 와요. 제가 박씨거든요. 그걸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박선생. 아 예. 내가 우리 새끼들한테 삼성전자를 좀 물려주고 싶은데 사도 괜찮겠냐고 꼭 전화 옵니다. 여기에서 꼭 전화 옵니다. 맨날 물어봐요. 네. 이해되셨으면 8번 찍어보세요. 네. 다음에 전화 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한테 전화 오면 네, 또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장님 네. 인간지표예요. 인간지표. 네. 꼭 전화 옵니다. 네. 계속 그래요. 네.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더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절대 안 사요. 네. 물어만 보지 사질 않아요. 하긴 뭐 사는 얘기도 안 했지만 절대로 안 사요. 네. 충청도 분이라 신중하세요 이분. 네. 쉽게 안 섞여요. 네. 이분 잘 사세요. 시골에서 아무튼 이장님 하시면서 잘 사세요. 네. 부자예요. 근데 아무튼 이분 연락 오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다니까요. 네. 안 사요. 네, 꼭 여기서 물어보세요. 근데 아무튼 자, 이 정도 늘어났죠, 그죠? 네, 차트 망가뜨려 놓고 개인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또 누굴 박살내 놨겠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바이오의 엄마는 누구요? 셀트리온이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을 보세요. 셀트리온이 요만큼만 부셔놓으면 아주 그냥 네, 개인들 난리나요. 네. 이번에도 부셔놨더니 차트 부셔놨죠, 그죠? 네, 부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뭐 한다고요? 투자한다면서요. 응?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주가 폭락했다고. 회사 보고 책임지라고. 그걸 회사한테 왜 그럽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를 왜 회사한테 따져요? 오히려 경영진한테 바카스라도 보내면서 힘내시라고. 경영진 보고 이제 임직원들한테 떡이라도 돌리면서 힘내가지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주가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투쟁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는 건데요. 주가가 폭락했어요. 셀트리온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게 뭐 셀트리온 사장님 책임이겠습니까? 전체 주식시장 지금 삼성전자도 저러고 있는데, 그죠?
셀트리온도 뭐 그러니까 빠진 거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셀트리온 뭐 소액 주주건 뭐건 간에 제가 주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여기다가 차라리 바카스나 뭐 비타민 C라도 해가지고 뭘 보내겠어요. 더 좋은 거 해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이거 먹고 임직원분들 힘내셔가지고 네, 열심히 좀 회사 좀 잘 운영해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게 다 어디로 오겠어요? 나중에 배당으로 받든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게끔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가 떨어졌다고 셀트리온 붙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책임지라고. 네, 아다르고 어다르죠. 회원들 중에도 보면 주가가 폭락하면 전문가한테 막 비타민 사주고 막 그러신 분들 실제로 있어요. 네. 힘내라고. 말 한마디라도 막 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내시라고. 네. 전문가를 오히려 위로 올려요. 네. 근데 전문가 붙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종목과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누구는 붙잡고 욕을 하고 누구는 붙잡고 전문가를 오히려 저기를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셀트리온도 소액주주들이 막 그런다길래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공감 가신 분들 9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셀트리온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주식을 이제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지 정확히 뭐냐면 내가 그 기업의 이제 그 사장님 있죠. 그 사장님 회장님의 무언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내가 그분한테 그 사장님, 그 오너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투자한 거잖아요. 셀트리온 주식을 한 1,000만원씩 사셨어요? 1,000만원씩 투자하신 거예요. 그쵸?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원 샀다. 그러면 저기 지금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예.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 빌려주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죠? 돈 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배당도 주고 주주님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주식 투자인 거예요. 안 간다고 붙들고 주당한테 전화해서 니들이 사람이냐 그러면서 싸우지 마시고 차트 보면서 부도난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딴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자체를 믿으셔야 돼요. 못 믿으면 사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손절할 거 뭐하러 사냐고. 왜 손절하시겠어요? 사자마자 손절가를 거는 건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이 여자랑 내가 이 남자랑 여창은 이혼해야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투자할 때는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요? 그 기업. 그 주식을 매집한 세력. 그죠? 그리고 그걸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추천하는 전문가, 뭐 증권사 직원, 다 믿으셔야죠.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한 내 자신을 믿어야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힘드신 이유는 못 믿어서 그래요. 차트도 못 믿겠고, 이걸 추천한 전문가 전원말도 못 믿겠고, 그죠? 이제 내 자신도 못 믿겠고, 네, 우리나라도 못 믿겠고, 네, 내 손으로 찍은 문재인 대통령 저 사람도 못 믿겠고, 네, 난 보수인데 보수도 못 믿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식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주하고 특히 지난주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믿으시라고. 응?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네. 아무튼 힘들 내세요. 네, 지금 이거는 주인을 터는 거예요. 탈탈탈. 거기서 이제 가장 빨리 털리는 사람들이 겁 많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뭐 가르쳐 드리는 줄 아세요? 네. 털리지 말라고 종목을 대놓고 얘기해요. 이 종목 다 된 거니까 팔지 마시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차트가 망가진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안 망가진 것도 보여드려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털리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라테크하고 그 DSR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시간 써도 됐는데 유라테크 보여드릴게요. 다 팔았으니까. 유라테크를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못 팔게 하려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팔지 마셔라 여기서. 왜냐면 이게 8월 말 9월 달인데 왜냐면 여기서 왜 이거 팔지 말라고 했냐면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낙폭과되어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이게 다 수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몰래 전문가가 매도 사인 안 내도 몰래 파는 사람들이 나와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 띄워놓고 항상 얘기했어요. 다 됐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기밥솥 있죠? 전기밥솥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밥솥에 보면
하는데 예를 들어 50분 걸린다 쳐볼게요. 그러면 50분 됐으면 이러는 거예요. 이 50분이면 밥이 다 되는데 지금 48분이다. 거의 다 됐다. 여기서 이제 팔려다가 또 제 얘기들은 못 팔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회원들이. 실제로 이거 그 얘기 안 했으면 파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그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리딩이에요. 손절가, 목표가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막 팔아먹었는데 그거 다 일일이 답변해주는 그게 전문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라요. 네. 여기서 팔고 싶어하는 거 못 팔게 하고 여기서 빨리 팔고 싶어하는 거 못 팔게 해요. 왜냐면 최대한 손실 안 나고 수익 내게 되려고. 그 리딩 스타일이 다른 전문가들과 좀 달라요. 요즘에 이거 하고 있어요. 회원들한테. 이렇게 생긴 차트가 있거든요. 네. 참으라고 그래요. 다 됐으니까 참으라고. 네. 대신에 또 이 얘기 듣고 많이 사지는 마시고 네. 좀만 참으라고. 왜냐면 이게 나와요. 이거를 여기서 팔면 10%, 20%, 30%밖에 수익이 안 되지만 여기서 팔면 30%, 50%, 아니 70% 이런 수익이 나오거든요. 좀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익은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제대로 뜸까지 들인 그죠? 제대로 된 기름진 밥을 먹을 거냐 그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전문가예요. 맨날 사세요, 파세요, 뭐 실으세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네.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종목들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지수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온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그건 세력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올라오니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집한 또는 이제 투자한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주식은요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 이거 뭐 말 그대로 이제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인데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털린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잡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위기는 가짜 위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세력이 없는 거는 정리하고 세력이 들고 있는 거는 악착같이 그 세력이 팔 때까지 들고 와서 같이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팔지 마라. 다 됐다. 조만간 올라올 거다. 이제 그 종목도 여기 무방이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좀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온다. 오늘 저기 추천 나간 오늘 이제 저기 그 기존에도 갖고 있는 종목 오늘 또 한번 추천 나간 게 있는데 우리 회원들을 이제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 오늘 재료가 나왔죠, 그죠?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인데 오늘 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건수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거래 실어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양봉이고 음봉이고 뭘 만들어가지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올리려고 작업하는 거예요, 저게. 네. 이해되셨으면 우리 회원들 1번 찍어보세요. 네. 저게 이제 그러니까 집 짓는 걸로 따지면 땅 판 다음에 땅은 팠잖아요. 낙폭과 되게 심했으니까 땅 판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네, 콘크리트 붓는 거예요. 네, 콘크리트 버가지고 바닥 잡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죠? 저 차트가 그 차트예요. 네. 아셨죠? 네, 그거예요. 네. 집 지을 때 땅 파놓고 바닥 잡고 콘크리트 붓는 거. 네. 그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 추천주.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력들이 개인들 유동성 장세에서 들어온 주린이들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10년마다 나오는 사이클인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대형주 그만큼 눌렀고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개별주를 충분히 얘기 안 했구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개인들이 많이 한 거는 뭐겠어요? 대선주겠죠? 뭐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애니농이야. 자, 아까 개별주들은 보통 몇 달 누른다고요?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죠? 6월달이네요. 6월달부터 세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다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했어요. 할 만큼. 네. 게리소프트는 묻지 마세요. 네. 위즈코프.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할 만큼 했잖아요. 뭘 더 해요? 뭘? 더 보여드려요? 얘기하는 거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구도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너무 했죠, 그죠? 너무 많이 뺐어요. 승일 너무 했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네. 아이크를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보고 있으면 이거 뭐 추천한 적은 없는데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요. 정원에시스 이 멀쩡한 거 세상에 뭐예요 이게? 아 자꾸 이거 북한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 아닙니다. 네, 자꾸 이제 북한 사투리 나오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이게? 이날이를 지겨놨어요. 전쟁에 나도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겠네요. 네? SG 이거 뭐 저기 공정경제 테마주라면서요. 박살내놨어요. 뭐예요 이게? 자, 몇 달 됐어요? 4개월, 6개월 뭐 사이죠, 그죠? 비상규 이 정도면 그죠? 예?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뭘 더해요, 뭘? 그죠? 이 정도면은 개인들을 씨를 확실하게 말렸겠죠, 그죠?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그래요.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판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잘랐겠어요. 그쵸? 네. 이건 알았어. 사실상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개인들 그냥 멘탈 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네. 그쵸? 이렇게 박살낸 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 유독 네, 대선주에서 그랬어요. M게임 같은 거 보실래요?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M게임 이거는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대선주 말고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부방은 대선주고. 잠깐만요. 뭐 갖고 와볼까요? 아무거나 게임주 더 보실래요? 게임빌 여기 올라가고 드래곤플라이 이런 것도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렇죠? 게임주들 웹젠도 8, 9월 달에 보면은 그렇게 안 빠졌던 거예요. 또 뭐 보여드릴까요? 뭉투코리 오늘 급등한 거 네. 이런 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 크게 보면 그렇게 안 빠졌어요. 대선주 아니거든요. 그죠? 네. 뭐가 있겠어? 면역 항암제 제넥신 이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이런 거 볼까요? 신세계 네. 이거 뭐 크게 빠진 거 있나요? 가격으로 따지면 크게 빠진 거 없거든요. 예전에 많이 갔던 게 저게 아니에요? 마스크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거의 뭐 그냥 앞에서 이제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일반 종목들 보면 안 빠진 것도 꽤 많아요. 다날 이런 거 보세요. 최근에 크게 빠진 게 없어요. 뭐가 많이 빠졌어요? 유독 대선주가 많이 빠졌어요. 비상규역, 메가MD 이런 것처럼 뭐 거의 뭐 초타시켜놨죠. 왜 그랬을까요? 주린이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작년에는 바이오였고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절대 안 망할 거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랑 대선주입니다. 그 유독 거기가 피해가 심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시고요. 네. 왜 대선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신용까지 많이 쓰니까 완전히 초타됐던 거예요. 대선주에 신용까지도 잔뜩 써놨잖아요.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주가 더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위즈코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즈코프 어디 갔어? 잠깐만요. 좀 더 얘기를 마칠게요. 보세요. 신용 바닥 잡고 올라와야 되는 자리에서 신용이 쓰이니까
자꾸 더 떨어졌다 그랬죠, 그죠? 네, 이러니까 더 떨어진 거예요. 더. 주린이만 들어와도 문제인데 거기다 신용 쓰는 사람들까지 들어오니까 더 난리가 났다. 클라우드 에어도 이것도 저기죠. 네, 유성열 테마죠. 네. 바닥 잡힐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 왼수들이 신용을 쓰니까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냥 바로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위나이텍 신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왼수들 진짜. 한데 갈만하면 신용 들어와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더 빠졌던 거죠. 원유큐브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용 또 들어오니까 A씨 그러면서 확 눌러버리잖아요. 신용이 늘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심한 거죠. 가장 심한 게 서현탄 메탈이에요. 여기는 신용이 아직 나가지도 않아요. 잘. 여기에서 신용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신용이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폭락을 시키면 신용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니농 이런 거 보시면 이것도 좀 심각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뭐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폭락하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신용이 순간 줄었거든요. 놀래가지고. 근데 서현탄 메탈은 줄지도 않아요. 무슨 저기 광신도 집탄 같아요. 신용이 여기서 이렇게 폭락할 때 있죠. 전절 깨면서 이건 이미 저기 올해 저 윤석열 테마주 급등하기 전 단계로 다 떨어졌어요. 신용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신용이 안 줄어들어요. 나 이거 누가 샀나 모르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7만 한번 더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볼 때마다 그래요. 안 줄어들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드니까. 나중에 나 이 회사 이거 어떻게 될지 나 궁금해요. 이런 차트는 보기 드문 차트. 신용이 안 줄어들 거예요. 강하게 결속돼 있잖아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드신 겁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 그리고 뭐예요? 세력이 매집되는 정도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 털어낸다고. 대형주 산 사람들은 대형주 산 사람대로 대선주나 이런 쪽으로 들어온 주린이들 털어낸다고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하나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네. 근데 고생한 것만큼은 수익 내고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내시고. 네. 꼭이요. 네. 고생한 것만큼 최소한 고생한 것만큼이라도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고생들 요번에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고생이면은 최소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셔야 될 정도 돈 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사셔도 될 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고생을 하고 나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꼭 그래요. 바로바로 수익 날 때도 있는데 꼭 고생을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죠? 네. 아무튼 대선주들이 많이 꺾어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대부분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시죠? 자, 그 정도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돌려 세울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이 힘들었을 거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그 개인들이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면 팔아가지고 다 집으로 갈 겁니다. 이 바닥에서 떠날 겁니다. 주린이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하신다고요. 주린이들이 줄어들면은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요번에 이 고생을 한 주린이들 대부분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이분들 털려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한 거예요. 그걸 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인들이 주식을 올려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고점에서 세력들이 파는 걸 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개인들이 주가를 올려준다고요? 네. 뭐 세력들이 약간 이용할 수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 방해합니다. 네. 주린이들은 약간 방해가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왜 자꾸 샀다 팔았다니까. 물량 안 내놓고 막 몰빵하고 막 그렇게 돼요. 아까 이거 보시는 거죠. 신용수 막 그래가지고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뭐 9시 좀 넘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털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세요. 네. 그리고 손절하고 싶거나 주식을 그만두고 싶으시면 제가 했던 얘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지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주식을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오세요. 네. 그리고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제 전문가 10년 넘게 하면서 관찰을 좀 해봤는데, 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밤에 잠안 오시면 생각할 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 사람의 댐댐이가 다 다르더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착해야지 돈을 잘 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성질이 좀 까칠한 분들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더라고요. 성질이 좀 개팍하신 분도 있어요. 네, 착하신 분도 있고. 근데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 이분들이 돈을 잘 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수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네, 무슨 뭐냐면 전문가가 비중조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하거나 비중을 또 많이 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99.9999%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평상시에 리딩대로 잘 따라하던 우리 회원 중에 일부도 갑자기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실수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리딩대로 잘 따라하다가 순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비중을 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실수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방에 이렇게 매매일지마다 올려주시는 회원 중에 그 실수를 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필명 얘기하면 실례고 순간 욕심이 나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실수를 했는데 본인이 딱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심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빨리 되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 진짜 잘 버시더라고요.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뭐 오래 기다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잘 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사자마자 올라가고, 그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하면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천만에요. 지금처럼 진흙밭에서 한번 굴러보면 이렇게, 그죠? 진흙판에서 한번 굴러봐야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공감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위기 맞죠? 이런 진흙탕에서 한번 굴러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여기서 심리가 망가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튼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돈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음악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